이게 뭐야? 수지는 등기부등본을 민호 앞에 던졌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거? 내가 대신한 거야. 어차피 부부될 사이인데 뭐가 문제야? 대신했다고? 언제 누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 32살의 김수지는 오늘도 결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 박민호와의 결혼식이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뿌듯한 건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와, 정말 운이 좋았어. 수지는 청약 당첨 통지서를 받아들고 소리쳤습니다. 수년간 꾸준히 넣어둔 청약 통장 덕분에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강남구 신축 아파트 30평형 투룸이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었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수진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내 집, 그것도 신혼집을 직접 계약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계약서 상단에 또박또박 적힌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보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대단해. 민호의 어머니 박영숙 여사는 수진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능력까지 있으니 우리 민호가 복받은 거야.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수진을 극찬했죠. 민호의 아버지도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니 든든하다며 웃으셨고 민호 역시 내가 선택한 여자야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지는 이런 반응들이 무척 기뻤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니까 시댁에서 자신을 좋게 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자신을 천사 같다며 치켜 세워주실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호도 평소 수진에게 다정했어요. 수진아, 고생 많이 하는구나. 내가 더 도와줄 텐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하며 수진의 노고를 인정해주곤 했죠. 물론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고마워한다는 표현은 해주니까 수진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진은 스마트폰으로 인테리어 관련 앱들을 열어봤어요. 어떤 가구를 넣을지, 어떤 색깔로 꾸밀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꾸며나갈 신혼집, 그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아. 수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지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물부터 가전제품, 가구까지 대부분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예물은 보통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따져? 우리 수진이가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 민호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우리 집 사정이 좀 어려워서 대신 나중에 꼭 보상해줄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 결혼 반지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세탁기, 침대, 소파까지 모든 걸 수진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혼수용품까지 대부분 수진 몫이었죠. 아, 그럼 우리는 예단만 받으면 되겠네.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예단을 받는다는 건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주는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받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참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시댁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조금 더 부담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민호가 집 계약 관련 서류들을 가져와서는 잠깐 도장 좀 찍어줄래?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 대출 관련 서류야. 은행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수지는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민호가 설명한 대로 대출 서류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위임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호가 혼인신고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혼인신고는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집 관련 서류들도 정리해야 하고 보험이나 은행 업무도 부부가 되면 편하잖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인신고 정도는 미리 해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결혼식도 정해져 있고 준비도 다 되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같이 구청에 가자.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다른 준비하느라 바쁘잖아. 민호는 수진이 서명한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수진은 단순히 민호가 자신을 배려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었으니까 혼인신고 정도는 민호가 대신 해주는 게 고마웠죠. 며칠 후 수진은 친구들과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혼인신고했으면 확인 문자 왔을 텐데. 응? 확인 문자? 당연히 와야지. 혼인신고 접수되면 바로 문자 온단 말이야. 수진은 그제야 휴대폰을 확인해 봤지만 그런 문자는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구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김수진, 박민호 명의로 혼인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해당 서류는 접수된 기록이 없네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민호가 혼인신고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 접수가 안 되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혼자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청에 직접 가봤어요. 정말 박민호, 김수진 명의 혼인신고가 없나요? 네, 확실히 없습니다. 혹시 다른 구청에 하셨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수진은 민호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구청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도 혼인신고 기록이 없었어요. 설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일도 이상하게 처리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혼집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는 거였습니다. 김수진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려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수진이 신혼집 주소를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주소로는 김수진 명의 등기가 없는데요. 혹시 다른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박민호 명의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소유자 란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자신이 직접 계약하고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등기는 민호 명의로 되어 있다니요. 등기소에서 나온 수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만나자.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해. 지금 당장.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민호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바로 나왔습니다. 둘은 신혼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게 뭐야? 수진은 등기부등본을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절차상 그렇게 된 거야. 복잡한 과정이 있었거든. 복잡한 과정이라고? 내가 계약한 집인데 왜 내 명의로 돼 있어? 수진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면 다 같은 거잖아. 민호의 태도가 너무 무성의해서 수진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같은 게 아니야.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내 이름으로 돼 있냐고. 알았어. 그렇게 중요하면 나중에 바꿔주면 되잖아.
지금은 좀 복잡해서. 민호는 계속 핑계를 대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수지는 이런 민호의 모습에서 뭔가 계획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왜 안 했어? 분명히 한다고 했으면서. 아, 그거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곧 할 거야. 수지는 민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집 명의는 민호 이름으로 해놓고 혼인신고는 미루고 마치 자신만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줘. 지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짜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게 뭐가 있어? 너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결혼 스트레스 때문인가? 수지는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민호가 진실을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실수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댁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리 수진이 무슨 일이야? 집 등기가 민호 명의로 되어 있던데 혹시 아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거? 뭐 그런 게 중요해?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인데. 수지는 시어머니도 이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내고 계약한 건데. 수진아, 너무 따지지 마. 민호가 가장이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시어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워졌어요. 마치 수진이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는 왜 안 하셨어요? 민호가 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건 민호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바쁘니까 좀 늦어지는 거겠지. 수지는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호도 시어머니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 준비 비용을 거의 다 자신이 낸 것, 시댁에서 예단만 받겠다고 한 것, 민호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것. 설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회사 선배인 김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 과장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기혼자였거든요. 과장님, 혹시 집 살 때 명의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명의 변경? 보통은 소유자가 직접 가야 하는데. 아니면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 그냥 궁금해서요. 수지는 위임장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며칠 전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서류가 바로 위임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수지는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호가 위임장으로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민호 혼자 집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속은 거야. 수지는 이제야 상황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집을 사고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으면 민호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후에 수지는 다시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또 뭐야? 어제 다 얘기했잖아. 어제는 제대로 얘기 안 했어. 오늘은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줘. 둘은 다시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이번에는 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도장 찍어준 서류가 위임장이었지?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대출 서류라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 위임장으로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꾼 거지? 수진아,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호는 화를 내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 명의로 돼 있는지 말이야. 알았어. 맞아. 내가 바꿨어.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잖아. 민호가 드디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문제가 많지. 내 동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문제야. 동의? 내가 도장 찍어줬잖아. 속여서 받은 동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수지는 민호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결혼을 불과 2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 결혼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행히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남남이니까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수지는 용기를 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결혼 취소하자.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한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결혼할 수 없겠어. 민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수진아, 진정해. 집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극단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가로챈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 가로챘다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수지는 민호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 나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수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결혼 못하겠어요. 뭐? 수진아,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준비한 건 제가 다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집 명의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수진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식장도 잡아놨고 하객들도 다 부른 상황인데. 그런 건 취소하면 되죠. 더 중요한 건 제 재산을 돌려받는 거예요. 재산이 뭐야? 결혼하려고 준비한 건데 무슨 재산이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수진아,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전화를 끊은 수지는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시내의 한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 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셨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위임장인 줄 몰랐어요. 대출 서류라고 속여서 받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변호사는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협상을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수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계약서,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한 통장 내역, 가전제품과 가구를 산 영수증들. 다행히 꼼꼼한 성격 덕분에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민호나 시댁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 민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진명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결혼은 예정대로 하자. 민호는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를 속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해. 수지는 민호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일을 속여서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민호와 시댁 측에 정식으로 진명의 환원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거였죠. 박민호 씨 앞으로 내용 증명 발송 완료했습니다. 변호사가 수진에게 알려줬어요.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시고 응답이 없으면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갑자기 내용 증명이 뭐야?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알겠어? 변호사까지 끼고. 우리 사이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 수지는 녹음기를 켜두고 대화했습니다. 우리 사이, 내 돈으로 집 사서 내 명의로 해놓고도 그런 소리 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명예 돌려줄 테니까 소송은 그만두자.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명의만 돌려받는 걸로는 안 돼.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지. 피해라니. 우리가 결혼할 뻔한 사이인데 그렇게 따져? 결혼할 뻔한 사이라서 더 문제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이렇게 속였다는 게.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선 집 명의부터 즉시 원상복구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쓴 결혼 준비 비용도 계산해 볼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민호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서 황당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민호도 실수한 거지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 실수요? 위임장을 대출 서류라고 속여서 받은 게 실수예요? 그런 세세한 건 우리도 잘 모르고. 어쨌든 집안끼리 이렇게 싸우는 건 좋지 않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라니. 수진아, 너 정말 우리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네, 그럴 생각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호 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 도용과 사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었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민호의 주변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민호가 약혼자를 속여서 문제가 생겼다더라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민호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애원했어요. 수진아,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미 시작된 일이야. 변호사 선임비도 들어갔고, 그럼 그 비용까지 다 내줄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민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몇 주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자리였어요. 민호와 시댁 식구들도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는 없으신가요? 민호 측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만 요구 조건을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조정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민호 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조정이 실패한 후 몇 달이 흘러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며 긴장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민호와 시댁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이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원고 측에서 증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차례차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집계약서, 수진의 통장에서 나간 계약금과 잔금 내역,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영수증들, 그리고 민호가 위임장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화 녹음까지. 피고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민호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편의상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편의상이라면 왜 원고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했습니까? 그리고 혼인신고는 왜 지연시켰나요? 민호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민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장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대출 서류라고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복잡하게 설명하면 수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판사는 민호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도 증언대에 섰어요. 수진은 침착하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 씨가 위임장이라고 설명했다면 서명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제 재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인데 모르고 넘어갈 리 없죠. 그럼 왜 서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출 서류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뢰했던 거죠. 세 번째 재판에서는 시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이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의 통화에서 결혼하면 다 같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재생되자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기만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명백한 사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결혼을 빌미로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즉시 원고인 김수진에게 환원할 것. 둘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 셋째,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 수진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민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며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큰 소리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은 이런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판결이 확정된 후 수진은 드디어 집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는 다시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수진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진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법적 절차의 복잡함,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무게,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까지.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신혼집 열쇠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자 조금 달라진 집안이 보였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수진은 이곳에서 혼자 지내며 조금씩 공간을 바꿔나갔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민호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꿨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안전한 공간이 됐어요. 처음에는 외롭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진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물론이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의뢰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을 통해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수진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훨씬 복잡해졌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수진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위자료로 수지는 집안을 새롭게 꾸몄어요. 신혼집으로 준비했던 인테리어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바꾼 거죠. 더블 침대는 싱글 침대로 바꾸고 빈 공간에는 책상을 놓아서 홈오피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겠네. 수지는 웃으며 새로 산 책들을 책장에 정리했어요. 예전에는 민호의 취향도 고려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취향으로 꾸밀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친구들이 집들이를 하자며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제대로 해결돼서 다행이야. 그러게, 그런 남자랑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결혼 후에 이런 일 알았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민호의 정체를 알게 된 게 말이에요. 그동안 수지는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요리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혼자 전시회나 공연도 보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혼자 하는 활동들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볼 수 있어. 수지는 새로운 계획들을 노트에 적어가며 설레했습니다. 해외여행도 혼자 가보고 싶었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몇 달 후 수지는 우연히 민호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는데 민호는 그 후로 이직을 몇 번 했다고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평판이 안 좋아져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나 봅니다. 하지만 수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과거의 일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수지는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도 누군가와 함께 봐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창밖 야경을 보며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인생은 구했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누구의 이용도 당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진만의 인생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자신을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현명하고 강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수지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습니다.